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제망매가라는 향가 작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향가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고 들어오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단순하게 향가가 아니라 이 작품이 19체 향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가 중에서도 10줄짜리 향가를 19체 향가라고 하는데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10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10줄은 다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 서, 절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요. 보통 4줄, 4줄, 2줄이라든지 아니면 3줄, 5줄, 2줄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결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감탄사가 등장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19체 향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작가가 월명사라고 나와 있었죠? 여기 사는 스님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월명스님이죠? 스님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에는 불교적 색채가 좀 등장하기는 해요. 자, 그러면 작품의 이제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다, 제를 지내다라는 말이에요. 망매는 누이를 잃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이가 죽어서 그리고 누이가 죽은 다음에 제를 지내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향가는 이렇게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한자로 기록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이제 좀 근현대에 와서 다시 우리말과 가깝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말의 원래 형태가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 우리말의 고어의 형태로 다시 재해석을 해놓은 상태가 요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내신에서 공부를 할 때는 또는 모의고사나 아니면 뭐 수능 문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지. 그럴 때는 요 부분을 이렇게 한역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너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사길은 생과 사의 길은 그래서 죽음과 죽음의 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적가자가 그 삶과 죽음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길, 죽음의 길, 그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아마 제사를 지내면서 불렀었던 노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앞에는 생이라는 현실의 공간과 그 죽음이라는 누이가 있는 공간,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그 생사의 길은 여기에, 이에 이시함에,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여기서 머뭇거린다라는 것은 누이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고, 하지만은 자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머뭇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가나다 말도 못다 니르고 가난있고, 나는 간다. 여기서는 누이가 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다 못다 이르고 어찌하여 그렇게 가버리십니까? 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누이가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래도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은 본인의 죽음의 순간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한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유언도 남기고 그랬을 텐데 간다는 말, 그러니까 유언조차 남기지 않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다 이루고 어찌하여 그렇게 가버리십니까? 라고 첫 번째 내용이 끝났습니다. 생사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어떻게 이르지다 못하고 그렇게 가십니까? 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서 가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읽는 방법은 뭐 가살이라고
읽기도 하고 가을이라고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것은 이제 가을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어느 가을에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이렇게 저렇게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잎같이 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누이가. 어느 가을에 부는 바람에. 근데 그냥 부는 바람도 아니고 이른 바람에 죽죠. 이른 바람에 떨어지죠. 이파리가 원래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때가 되면 떨어지는 건데 가을에 일찍 부는 그런 바람에 이파리가 떨어졌어요. 누이가 때가 아닌데 일찍 죽었다.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다라는 거를 요절이라고 하는데 그 요절을 암시하는 것이죠. 어느 가을에 이른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떨어져 버리는 잎처럼 그렇게 죽었다. 그런 지주법이겠네요. 위의 죽음을 지주하고 있습니다. 하단 가지라 나고 가논 곳 모로운디요. 한 가지에 나고 같은 가지에 나왔대요. 여기서 나뭇가지라는 것은 기둥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뭇가지가 갈라져 나오죠. 그치? 나무가 있나요?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둥에서 한 가지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같은 부모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남매지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한 가지에서 났지만 가는 곳을 모릅니다. 이파리는 한 가지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달리잖아요. 자신의 자식들이 그렇게 비유가 됐을 텐데 떠, 이른 바람에 떨어져서 가는 곳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죽을 수 있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인생에 대한 허무함, 공허함 또는 이제 인생에 대한 무상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여기서는 허무함도 있고 무상감도 있고 또 삶에 대한 공허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허함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느 가을에 이른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떨어질 잎처럼 누이가 일찍 죽었습니다. 한 가지에 났는데 어떻게 가는 곳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라면서 영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아야는 감탄사예요. 뭐 이런 말이에요. 미타차라 맛볼나 미타찰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말과 같은 말이 서방정토예요. 서방정토. 어, 기독교로 치면은 뭐 유사한 의미로 천국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미타차라 맛볼나 미타찰에서 맛볼 만나게 될 나, 나는 이제 미타찰에서 만날 거야. 누구를? 누이를, 누이를 만날 겁니다. 누이를 만나게 될 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위해서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누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누이는 이미 미타찰에 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누이를 만나기 위해서 미타찰에 가기 위한 돌을 닦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과 좌절이 있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그런 슬픔과 좌절의 정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회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승화는 아마 돌을 닦으며 돌을 닦는 것으로 수련이라고 할까요? 수양 또는 뭐 돌을 닦는다라는 걸 구도라고 하죠. 돌을 구하다, 구도 그런 것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지. 이런 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초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초월 극복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초극하고 극복하고 또는 승화하려는 그런 수양 또는 구도의 자세로 이겨내려는 슬픔을 이겨내려는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작품이 이 대망매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비유적인 표현과 그리고 슬픔을 이겨내려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 있다 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 작품이 될 겁니다. 1학년은 1학년 때 내신에서 나와, 2학년은 2학년 교과서에서 나와, 특히 문학에서 나오죠. 또는 이제 모의고사 2학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3학년에서도 이제 내신에 많이 등장하게 되겠는데 3학년은 보통 이제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를 시험 범위로 3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그랬을 때 제막매가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찌 됐든 수능 특강에서는 향가라는 작품을 다루기 때문에 그 향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은 제막매가도 당연히 너희들 공부 레이더에 넣어 놔야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원래 제막매가도 이렇게 다른 고대 가요와 비슷하게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배경설화 한번 읽어볼게요. 월명 스님이 일찍이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하여 제를 올릴 때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더니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종이돈이 서쪽으로 날려 사라졌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사실. 그래서 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슬픈 마음에 지전을 올려놓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 마치 그 노래를 하늘이 들어서 감복한 듯이 막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서 그 종이돈을 서쪽으로 날려보냈다. 서쪽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동서남북의 서쪽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서방정토가 실제로 서쪽에 있어요. 서쪽으로 가면 된다고 하잖아. 우리나라가 여기 있지? 그리고 여기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 대륙이 크게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국 기준으로도 서쪽은 이제 불교의 성지죠. 그래서 아마 서방 정토는 그 인도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어찌됐든 서쪽으로 갔다라는 거는 서방 정토 누이가 있는 곳이라고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뒷부분은 나머지 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해와 감상 한번 읽어볼게요.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여 지은 19제 향가로 위망매영제가라고도 한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월명사가 제를 올리며 이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배경설화에는 이러한 주술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노래의 근본적 지향은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정서의 표출이므로 순수 서정시의 단계에 이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줄 쳐주시고요. 이 작품은 단순히 죽음을 감상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뛰어난 비유로 그려내고 있으며 향가 가운데서도 특히 뛰어난 문학성과 고도의 서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마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보기로 제공받을 부분일 것 같네요. 그 문학작품의 미적인 요소를 탐구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보통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고 너희들한테 해보라고 시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아름다운 작품이구나,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작품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연구소 한번 보죠. 식구의 비유적 의미. 그래서 식구들 이른바람이라든지 떨어질 잎이라든지 한 가지라든지 그런 것은 각각 그 비유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이른바람에 떨어질 잎처럼이라는 거는 누이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라는 그런 요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떨어질 잎도 그 이파리 자체가 죽은 누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건 모르는구나 해서 한 가지는 한 부모라는 의미 정도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와 미타찰의 대비를 통해 본 화자의 태도. 여기서는 이제 작품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시 짚어줄 텐데요. 생과 사의 갈림길은 이에 이쌈에 머뭇거리고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아야 미타찰에서 맛보을나 도를 닦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미타찰은 사실 이승이고요. 그리고 저승이에요.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나뉘어 있었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이 작품의 화자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안타까움과 인생의 허무함과 같은 인간적인 정서를 느끼지만 이러한 감정을 감상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자세를 보인다.
그리하여 납부에서 화자는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불교적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화하며 수용하고 있다.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마 내신으로도 많이 만나보게 될 것 같습니다. 수용하고 있다까지. 그래서 이에는 예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이승이고 누이와 이별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슬픔의 공간이지. 그리고 절망의 공간이죠. 그리고 고통의 공간인 거야. 근데 하지만 그것을 미타찰이라는 공간에 가겠다라는 도를 닦는 행위, 그렇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드러냈다라는 것은 이 미타찰은 분명히 슬픔이 해소된 공간이고, 그리고 정화가 된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상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죽음을 다룬 시에 대한 죽음을 다룬 시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 여기서는 이제 다른 시들과의 비교가 될 텐데 아마 이 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고3 학생들도 아마 좀 선택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는 것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요 님의 침묵인데 어 아마 여러 가지 미션 스쿨 중에서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들이 간혹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도.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지금 작품에서 봤었던 불교적인 색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불교적인 색채를 잘 드러내고 있는 스님이자 시인이었었던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도 함께 연계작으로 잘 알아보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이 아래쪽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현대시 강의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문제 꼭 다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정답은 마찬가지로 이 강의를 공유받았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폴더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쪽에 보면 페이지가 써 있죠? 해설은 323페이지에 있다. 그 교재 323페이지로 찾아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